인테리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외벽으로 손을 대지는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만 손을 대시고 외부는 있는 거 잘 그냥 이렇게 청소하셔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도 기존의 창호는 놔두시고요. 안에 이중벽 구조를 만드시게 되면 거기다가 창을 하나 더 다는 거예요. 어떤 창을 더 다냐? 아르곤 가스와 로이 코팅이 되어 있는 창호를 넣으시면 돼요. 시공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인터넷상에도 많이 있고 갖다 이렇게 딱 넣으신 다음에 피스로 고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다른 거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수선의 원칙은 외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수선하는 게 맞고요. 수입용으로 이런 자재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은 기왕 하실 거면 전통 구두를 한번 꼭 놔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전통 구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구두라는 게 불을 한번 떼면 며칠 간다? 최소한 24시간, 이틀 이상은 갑니다. 제대로만 놓으신 다음에 이틀은 가십니다. 그래서 꼭 그 전통 구두를 한번 놓으시면 20평짜리 저기 옛날 구옥이다 그러면 구들방 3평, 4평 빠지고 나면 현관 빠지고 뭐하면 15평 정도 줄죠. 난방비도 훨씬 줄고요. 비용도 줄고 또 선생님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되게 좋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해 볼 거는 빈집 수리할 때는 비가림을 꼭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만약에 벽체가 여기라 그러면 어떤 나무나 어떤 구조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 달아내셔가지고 비를 안 맞게, 대신에 위에서는 햇빛은 받을 수 있고 봄, 가을로는 이쪽은 그 나머지를 막아놓지 마시다가 겨울철이 되면 거기만 창이나 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르셔가지고 만드시면 좋지 않겠나. 이게 외국에서는 썬룸이라고 그래요. 썬룸. 햇빛이 바로 다 들어오는 거. 좌우가 다 들어와요. 비바람만 막는 거예요. 바람하고 이런 것만. 비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빈집 수리하실 때 꼭 요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산출 요령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 집을 지신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평당 얼마? 그래서 뭐 20평? 그럼 그만 8천만 원? 막 평당 400 정도 하면 8천만 원? 300만 원씩 하면 뭐 6천만 원? 막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실 거는 토목공사비라는 게 있어요. 석축, 기단, 진입로, 배수로 공사나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 집 달랑 지어놓으면 뭐예요? 앞에 뭐 툇마루도 좀 있어야 되고 잔디밭도 있고 나무도 좀 심고 그래야지 썰렁하게 그냥 밭에 박 한 덩이에다 딱 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요런 비용들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인허가 비용 생각 안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인허가 비용 꽤 나옵니다. 꽤 나와요. 건축 설계, 토목 설계, 세금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건축비가 포함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내가 예산을 세우시면 내가 가용 예산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 15% 1억 1,000만 원 이상은 1,000만 원에서 1,500 이상은 빼놓으셔야 돼요.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을 하셔야지만 맞습니다. 그래야 주택을 하십니다.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가 되세요. 이게 정리 안 되시는 분 의외로 많으세요. 저희 동네도 이사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 보면 막 나중에 골병 들어. 빡빡하니까, 너무 빡빡하니까 하시는 분도 힘들어하시고, 하신 다음에 또 내가 이거 하러 왔나 싶으시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게 죽이기 전도되는 것처럼 내가 왜 왔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너무 목숨 걸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즘에 추세는 귀농인의 집들은 대부분 이래요. 경량목구조, 황토집, 전통집, 통나무집, 콘크리트집, 뭐 샌드집, AC블럭 이런 것들을 지어줍니다. 자, 방 도면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요 부분은 지나가고, 자, 요거는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시면서 도면을 하나 그려오세요. 연필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오십니다. 그러면 특히 선생님들 이런 게 있어요. 방은 잠만 자. 우리 두부가 잠만 잘까 두부 넣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3m에 3m를 이렇게 그려요. 3m. 저는 무조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OK를 안 해줘요. 왜? 자, 보세요.
선생님들 옷 안 넣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 넣어야 돼. 방 안에들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옷을 끄거나 그런다고요. 장롱도 있어야 돼요. 뭐도 있어야 돼요. 북박이장이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가구가 없으면 모를까. 가구가 있다면 3m 방이었다 치면은 장롱의 크기가 만약에 이게 한 800쯤 된다 치면 나머지가 2200이야. 그럼 제 키가 180인데 두 뼘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거의 쪽방이죠, 쪽방. 또 하나, 이거를 생각 안 하세요. 문을 이렇게 밀고 여는데, 그럼 거기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 방이 아니라니까, 쪽방 된다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안 돼요. 요즘 뭐 개그맨들 얘기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없어서요. 그리고 또 잠자리에 침대까지 들어간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안 하시니까 아유 부엌 뭐 여기 싱크대 하나 놓고 요러고 앉아서 요렇게 돌아서면 끝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를 2m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러고 있다가 요러고 돌아섭니까? 그리고 여기서 저거를 해요? 말도 안 돼요. 사시는 사모님들이 쓰시는 여자분들이 주거용으로 365일 음식을 해야 되는 주방이다 그러면 최소가 3m는 돼야 돼요. 최소가. 남자 선생님들은 내가 음식 안 한다고 주방을 2m 40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그리고 또 냉장고 있어야 되는 거, 조리대 이런 거. 왜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했죠. 이게 화구예요. 조리대가 700대고 여기 씻는 게 이게 한 6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릇은 어디다 놔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더하면 얼마? 이게 3m 이상은 돼야 된다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은 샤워부스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화장실 내가 씻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뭐 1m 50에 1m 50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요래야 돼, 요래.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관은 뭐 들락거리는 장소인데 뭐 그렇게 크냐? 아니요. 집에 소대 하나 있는 게 현관 문은 크기는 우리나라의 문은 다 똑같아요. 거의 기성품은 900에 2100. 옆에 소대라고 문 열리지는 않지만 창문이 있는 것들은 얼마다? 사이즈가 딱 300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더하면 1200에서 1300입니다. 또 하나, 중문이라고 그러죠? 현관문을 열고 중문이 있어야 되는 거지. 현관문을 여자마자 바로 거실이 있는 집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중문이 있어야 됩니다. 중문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중문의 크기는 보통 제일 작은 게 1500에서 1800 정도 되고 약간 널찍하게 보이는 분들은 18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가 나오죠? 자꾸 작은 집으로 가니까 삼중연중도어가 나옵니다. 삼중연중도어. 문짝이 2개가 아니라 3짝이야. 3개가 착착 겹쳐. 그러면 얼마다? 1600이나 정도 돼도 열리는 문이 크죠. 아유 난 관계없어. 관계없는데 뭐가 관계없냐? 선생님들 냉장고나 이런 게 한 개도 안 들어가. 문이 작으면. 네, 우리나라의 자재들은 전부 다 900에 2100이나 800에 2000 정도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나는 키가 160도 안 되니까 내 문짝은 작아도 돼. 그게 아니라 다른 자재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일러실. 선생님도 아파트하고 틀려요. 시골집들은 아파트랑 틀려요. 그래서 보일러실을 바깥에다가 내가 만들어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집 안으로 들어오시고, 요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상수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시골에서는 물을 어디로 제일 먼저 올려야 되냐면은 그 보일러실로 1차로 올라와야 돼요. 1차로 보일러실로 딱 올라와서 원래 저 상수도 라인이 딱 올라옵니다. 딱 와서 거기에 분배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디로 간다? 하나는 부엌으로 간다. 라인이 가다가 부엌 가다가 화장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라인 하나는 쭉 잡아 당겨가지고 그냥 부엌으로 가요. 부엌에서만 써요. 또 하나는 어디로 간다? 다용도실로 가요. 다용도실에서만 써요. 또 하나는 보일러실에서만 써요. 또 하나는 외부 수도로 줘요. 예전 같으면은 그 자재비 조금 아까워서 그거 그랬는데 요즘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 말대로 해달라고 그러세요. 나중에 시공업자가 하면은 제 말대로 해달라고. 왜?
그래서 거기마다 잠금 밸브가 있으면 만약에 화장실이 문제가 있으면 화장실만 잠궈놓고 딴 데를 고치면 되잖아. 이게 가다가 끊고 가다가 끊고 가다가 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고장나면 다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외부 수도도 보일러실에다 꺼내놓으면 겨울이 되면 보일러실에다 아예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땅바닥에서 땅을 파고 쭉 오다가 외부 수도라고 거길 딱 끊어서 T자를 써서 거기다 쭉 뽑아버렸어. 땅속에 묻힌 게 터졌어. 그럼 맨날 그거 삽질해요? 그거 아닙니다. 땅속으로는 절대 끊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줄로 쭉 가는 거예요. 꼭 제가 말씀드린 요런 게 있다는 걸 아셔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경량목구조는 요즘에는 뭐 법규 규정대로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로이케텍 안일공가스를 하셔야만 됩니다. 얘는 단가는 비닐 사이딩, 시멘 사이딩, 시다나 로그 사이딩이나 스타코나 이런 거 외부를 무엇으로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돈의 단가 차이는 굉장히 폭이 굉장히 큽니다. 황토집이죠. 흑벽돌집. 흑벽돌집을 보면 제가 요거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흑벽돌집하면 대부분 기어온 짓이죠. 시멘트 기어 많이 오거든요. S기와나 이런 거. 시멘트 기어를 올리실 땐 반드시 5년에 한 번씩은 도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것만 꼭 기억하시고, 흑벽돌집은 어떻게 한다? 두 겹으로. 이렇게. 한 겹으로는 하지 않아요. 두 겹으로 합니다, 보통. 왜? 단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 겹으로 갑니다. 두 겹으로. 요것만 꼭 기억하시고, 흑벽돌집은 공기가 길다, 짧다? 길다. 자연 건조 상태로 벽을 말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싸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된다. 공기가 근데 어떻게 단가가 싸요?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너무 싸면. 단가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그랜저가 있는데, 자동차가 있는데 그랜저 값이 보통 일반 시중에 새거 판매되는 게 만약에 3천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1,500만 원에 팔겠다고 하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심을 합니까? 의심을 하는 게 정답이겠죠. 기존 집가가 단가가 있는데 너무 싸면 의심하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창값이나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금액인데 그거보다 너무 싸면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싸다고 좋아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황토집들은 보통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옥집은 뭐 워낙 평당 단가가 워낙 비싸죠. 한옥집은 기둥보 방식이 우리나라 가장 비싼 집입니다.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집은, 샌드위치 판넬은 여기 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서 말이 좀 조심스럽다. 여하튼간에 샌드위치 판넬집은 단열 성능은 좀 좋을지 몰라도 요새 화재에 취약하죠. 화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C 기포 콘크리트인데 이것도 콘크리트죠. 이것도 말 그대로 ARC라는 단어가 한글로 풀었으면 기포 콘크리트예요. 기포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라는 표현을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아실 거, 시멘트 아시죠? 시멘트. 시멘트라는 건 무언가를 이렇게 교착시키는 물건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 시멘트에다가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넣으면은, 물을 섞으면 그때 단단해지는데 그걸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콘크리트인데 거기다가 철망을 대서 철망을 넣으니까 얘가 좀 더 단단해져. 누가? 프랑스 애들이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독일 놈들이 보니까 거기다가 이형 철근을 넣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조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콘크리트조도 많이 있고 기포 콘크리트 한 것도 많이 합니다. 얘는 다 좋은데 습기에 좀 약해요. 습기에. 그래서 얘는 스타코 플렉스라서, 스타코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회벽 발음이에요. 근데 플렉스라는 게 뭐죠? 영어로 신축성이죠. 스타코 플렉스라는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흙집. 제가 여기, 자, 선생님들 제가 이 집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하고 흙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나무가 늘었다 줄었다는 거와 흙이 늘었다 줄었다는 게 틀리다. 나무를 놓고 흙을 놓고 나무를 놓고 흙을 놓고, 나무는 발로 차면 퐁 빠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와 흙은 절대 붙지 않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시골에 사신 분들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봄만 되면 그 신벽집에 회벽, 그 황토 벽 마감 1년에 봄만 되면 하잖아요. 붙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저하고 약속된 시간이 이제 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요거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요 빨간 선이 뭐냐면 동결선이에요. 동결선. 동결선이라는 거는 땅이 얼어가는 거예요. 어는 거. 한겨울에 영하 20도가 되면 땅이 어디까지 얼어가냐를 보는 거예요. 저 제주도 같은 건 얼마다? 한 뼘도 안 돼. 남해안 지방은 10cm나 20cm밖에 안 돼요. 근데 점점 북으로 올라서 제가 사는 평창 같은 건 얼마 된다? 동결선이 거의 1m가 넘어요. 쉽게 말하면 땅이 1m까지 어는 거야. 그래서 1월달 같은 거는 포크레인이 땅을 팔 수가 없어. 꽝꽝 얼어서. 어디까지? 1m까지. 1m 이상을 파고 들어가면 그때는 좀 패이지만 그때까지는 안 파인다고요. 그러면 이게 동결선인데 동결선 밑에 기초를 하고 그 위에 기초벽을 뽑아 올리고 다시 위에 슬랍을 치는 게 이게 이 방법밖에 없다. 기초는 요게 뭐다? 파란색이 지표예요. 지표. 땅. 아닌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레미콘을 이렇게 딱 이렇게 네모나게 그 침대처럼 이렇게 한 방에 딱 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대부분 그렇게 하던데 우리나라 3평이든 5평이든 10평이든 신고되는 건축사가 그려지는 설계 도면에 그런 도면이 한 개라도 있으면 제가 지금 공짜로 지어드릴게요. 그런 도면은 있다 없다?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3평이든 5평이든 10평이든 그런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은 무조건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쪽이든 북쪽이든 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봤습니다. 자,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저같이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바닥 난방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방바닥이 따뜻해서 사는 사람들, 공기를 데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방바닥을 데피는 민족, 우리나라 같은 데 딱 맞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기초벽에다가 단열재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열재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흙을 대메우라고 그 위에 단열재를 한 장 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를 하세요. 단열재 값 얼마 더 들어간다? 30평 기준으로 한 20만원 더 들어가면 20만원만 쓰시면 돼요. 30만원만. 제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오셔가지고 어디 먼 데도 오신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지나가다 들어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고 또 이런 강의가 있다 보니까 일부러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면 집이 춥다 안 춥다? 안 추워요. 자, 기초에 대한 얘기는 지나가고 자, 그 다음에 지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지붕은 뭐다? 주로 목구조집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요? 제일 싸요. 지붕에 단열재를 넣으실 때 단열재를 뭘로 넣으면 R30이라는 단열재를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R30에 준하는 단열 성능을 갖는 자재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글라스울이라는 걸 기본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글라스울이라는 건 R30이면 선생님들이 그 집이 겨울철에 못 덮고 자죠. 솜이불 덮고 자죠. 집이 솜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덮고 있는 거랑 똑같은데 그 솜 두께가 얼마냐면 R30이라는 거는 두께가 가만히 놔두면 공기층에 가만히 놔두면 235mm, 230에서 250mm 정도, 25cm 정도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솜을 집이 덮고 있어야 집이 춥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R30이요. R30 써. R19 쓰세요. R19하고 R30하고 단일 성능 몇 프로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사장님, 내가 그렇게 알아. 사장님 4%밖에 안 나. 4%. 그러니까 R19 씁시다 이래요. 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은 그걸 몰라서 법규로 R30을 쓰게 했을까요? 알라스카나 하와이나 지붕은 무조건 R30입니다. 왜냐? 알라스카에서는 추위를 막아주는 거고 하와이에서는 더위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붕은 R30을 쓰시기 바랍니다. R30을 쓰셔서 지붕에 마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붕 마감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창이나 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비, 데크, 집을 지시면 언제나 설비도 있고 데크도 있기 마련이죠. 자, 데크는 나중에라도 제가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쁘게 데크가 있어야 요즘엔 이뻐요. 데크 폭은요, 근데 요만하게 하시면 안 돼요. 데크는 최소한 얼마다? 팻마루는 최소한 만드시려면 최소한 3m는 만드세요. 왜냐? 그 위에 의자라도 하나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사람이 왔다 갔다는 해야 되잖아요. 너무 좁아버리면 동선입니다. 동선. 그 보통 건축에서 말하는 동선이 한 사람이 서 있으면 요걸 800으로 보고요. 한 사람이 쓰고 옆에 이렇게 쓰면 1200을 보고, 나란히 2명 있으면 1500 정도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500까지는 동선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하실 때 좀 더 그 이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드는 집인데, 선생님들 요게 제가 사는 맨 아랫집입니다. 아랫집은. 아, 자세히 보면 여기 흙벽돌 들어가 있죠. 실패 사례입니다. 실패 사례. 성공 사례가 아니라. 그래서 꼭 저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집을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가장 경제적으로 단열성능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교육생들이 지금 같이 교육하시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저 지금 약간 음악 소리 들리죠? 6월달 교육, 이 옆에 건물 지어진 게 6월에 저한테 교육받은 심화과정 받으신 분들이 7박 8일 동안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집을 지붕까지 딱 다 만들고 6일째 아침에 분해를 했어요. 석가래가 보고 다 분해를 해서 다시 갖고 와서 조립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해보시면 저기 옆에 있는 것처럼 선생님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제 손 보이시죠? 저도 그냥 펜테구들 되는 사람입니다. 컴퓨터 앞에서.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누구나 선생님들 다 가능하시다. 실습은 저 같은 경우는 실습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는 실습이고요. 저녁 식사 후에 이론은 그때 합니다. 해 있을 때는 실습하시고 밖에 나가서 저녁 때 저걸 하십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구들의 구조인데요. 자, 이제 5분 동안, 아주 5분 동안 짧게 제가 좀 이 구들에 관련된 걸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뚜막 가공이가 있네요. 자, 함실 가공이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연기 안 빠지고 안 나가는 게 없고요.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함실 가공이라서 여기가 불 때는 데예요. 불을 떼서 불이 통과하는 데가 요 괸돌로 요로 빠져나옵니다. 그 두께가 얼마다? 딱 5cm에서 10cm예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게 요게 이맛돌이고요. 요 위가 구들장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위. 자, 우리나라의 구들이 얼마나 됐다? 2000년 이상 됐죠? 2000년 이상. 아, 제가 여기서 뭐 하나 좀 질문 하나 내볼까요? 선생님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구들이 2000이 넘고 칠불사라는 절이 있어요. 저 경남 하동인가요? 지금 칠불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그 뭐지? 아짜방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짜방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역사 삼국유사에 보면 2000년이 넘었는데, 그 방이 불을 떼면 며칠이나 갔을까요? 역사 문헌에 의하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며칠인지 한번, 열흘, 보름, 이런 식으로 한번, 아니면 일주일, 3일,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안 계셨습니다. 이거 상품도 있는데. 진짜로 여기 상품권 갖다 놨는데. 밑장이 번지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며칠이나 갔을까요? 일주일. 네, 좀만 더 쓰시지. 예? 1개월. 네, 좀 세게 나왔습니다. 1개월 또. 예? 10일. 15일. 아,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요. 예, 20일. 자, 정답은 이겁니다. 손가락 10개. 아니요, 100일. 그래도 제일 가깝게 맞추신, 제일 가까운 선생님한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 이 문패 만드는 거라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역사 문헌에 보면 100일이 갔다고 합니다. 100일.
그 100일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만약 교육 한번 받으러 오시거나 하시면 제가 칼로리 계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6.25 동란 때 그 주지 스님한테 어머니 가서 물어봤대요. 스님, 아 진짜로 100일 가요? 아 요즘에 지금 불 때문에 얼마 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요즘에 얼마 안 가. 한 달 이러시더래요. 얼마 안 가. 한 달. 그래. 한 번 떼면 한 달 간다. 한 달. 그게 역사 문헌에 나옵니다. 역사 문헌. 자, 근데 우리나라 구들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함실 안에다가 함실에 불을 떼게 되면 서양의 벽난로는 불을 떼면 연기가 어디로 가죠? 위로 가죠. 그래서 서양의 3대 악이 뭐였다고 그러죠? 하나는 마누라의 잔소리고 하나는 연기고 또 하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3대 악 중 하나는 연기였어요. 연기. 집안에 불을 떼면은 연기가 컬럭컬럭 해가지고 죽겠는 거야. 그래서 집 정 가운데로 뭐가 있다? 굴뚝이 있다. 서양의 산타클로스는 어디로 들어온다? 굴뚝으로 들어오죠. 그 서양의 산타클로스가 얼마나 뚱뚱해요. 그 뚱뚱한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들어올 정도면 굴뚝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나라 구두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구두는 불을 떼면 여기서 불을 확 떼요. 뗐는데 괭돌을 지나서 막 이렇게 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뚝 떨어져요. 요게 개자리예요. 어라? 연기가 위로 가야 되는데 아래를 향하게 만듭니다. 아래로 향했는데 그 다음에 굴뚝으로 나가는데 굴뚝까지 나가는 이 연도로 그러는데 연도가 자세히 보세요. 또다시 아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에서 나온 게 또다시 또 아래를 향합니다. 그러고 나서 굴뚝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함실에서 불을 떼면 레이저 빔으로 쫙 쏴보면 800도에서 1000도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1000도가.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된다? 팽창한다. 팽창한 공기는 가볍다. 가벼운 공기는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다가 방바닥에 열기를 다 뺏깁니다. 방바닥에 열기를 다 뺏기고 이 끝에쯤 오면 어떻게 된다? 열기를 뺏긴 공기는 다시 가벼웠다가 무거워진다. 무거워진 공기는 위를 향하는 게 아니라 아래를 향합니다. 아래를 향했는데 지금까지 뗀 자재가 뭐였죠? 나무였죠. 나무나 이런 자재들 속에 섞여 있는 중금속이나 무거운 성질의 것들은 어떻게 된다? 또다시 아래를 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아래를 향하는 겁니다. 아래를 향해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쯤 오면 열기가 다 뺏겼어요. 그러면 좀 아까 떼었던 게 뭐죠? 나무였죠. 나무는 뭘 갖고 있다? 수분을 갖고 있다. 수분. 그게 수분이 마지막에 최종의 수분은 여기에 가라앉는다. 여기에 고이면 뭐다? 목초액이다. 그리고 남은 게 흐물흐물 굴뚝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조상님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거를 알고 계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철강이나 자동차나 선박이라는 걸 잘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철을 잘 다뤄야죠. 철을 잘 만들려면 불을 잘 다뤄야죠. 이렇게 불을 잘 다루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불을 떼면 2박 3일 아니 최장 100일이 갔다는 그런 걸 갖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나 유럽의 학자들이 건축학자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확 뒤집어졌어요. 야, 동양의 이거를 처음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뜯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건축학과 교수들이 갖다 댄 거예요. 측량기기들을.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한다? 고래바닥과 아니 여기 거기 함실 바닥과 개자리의 깊이는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똑같은 압을 주는 겁니다. 똑같은 압을 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연기를 땡겨오게 됩니다. 땡겨와서 땡겨온 게 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굴뚝에서 연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막고 다시 건너뛰어서 다시 들어와서 여기를 막아서 다시 요 좁은 공간에서 여기 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 구들은 제가 저기 때도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 문화재 수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올해 1회 온돌공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출제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구들은 구들의 함실의 위치와 굴뚝의 위치는 풍향이나 바람의 위치나 아니면은 그 풍수 지리를 살펴서 잡는다 안 잡는다. OX. 답은 뭐다? 답은 뭐다? 맞추시는 분. 선물이 있는데. 네. O일까요? X일까요? O? 아닌데. X입니다. X. 관계없어요. 우리나라 전통구들은 어느 방향이 놓든 굴뚝의 위치가 어느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굴뚝의 위치가. 그래서 그 선생님들 귀농 귀촌하시게 되면 내 돈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단열, 기초 단열과 지붕 단열에 신경을 쓰셔서 내가 살집 사모님하고 주무실 따끈따끈한 구들방 하나 도전해서 구들방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주 쉴 새 없이 말씀드렸는데 선생님한테 그 귀농 귀촌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